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덕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남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13회 경기종합문화박람회 개최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11만 8,916평방미터 규모로 총 28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시정원 조성, 종업문화체험 및 산림부수 등의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박람회장 기반시설 및 경관조성공사에 진행 중이며 금년 6월부터는 시민추진단 모집, 전시종원 공모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종합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평택시가 종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민 누구나 즐기는 생활권 정원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권 정원도시 조성으로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2025년 행복정원 7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생활 밀착형 숲 조성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 생태원의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경기도 마을 조성 사업으로 4억 5천만의 사업비로 5성명 부근에 공공형 및 시민 주도형 마을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 정원 리더를 양성하는 평택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기후 변화에 대비한 산림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선제적 산림 재해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등산로 환경 정비 등 8개 사업을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주요 등산로 7개소의 등산로 환경 정비 사업 추진, 생활권 주변 병해충 방지 사업으로 소나무 재선평 방지 등 돌발 병해충 방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 재해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방지 대책 본부 및 산사태 취약 지역 점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봄철 산불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집행 녹지를 활용한 생활환경 조성 수비입니다.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 사업을 통한 도심 생활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완충 녹지 및 경관 녹지 5개소에 127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1호 및 97호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95호, 35호는 보상 및 소송이 진행 중이고 16호는 금년 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에이 녹색 도시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비 및 100만 특례시에 상응하는 평택을 하나의 녹지벨트로 연결하는 그린에이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28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14개소의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시민 참여형 도시숲 확대 조성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심고 가꾸고 즐기는 다양한 시민 참여형 도시숲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민 참여숲 조성, 건수목 사업, 도시숲, 시민학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경기 종합문화박람회 사업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고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조 공원관리 업무 효율화 도시공사 위탁입니다. 각종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른
신규 공원 확대로 공원관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원관리 업무 위탁 방안 및 업무 범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단계별 위탁 추진으로 평택 도시공사와 협의 중이며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사업의 전문화로 공원 이용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조 공원 특화 사업 확대입니다. 공원 특화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배다리 생태공원 보존 수질 개선 사업으로 2024년 11월 생태공원 선포로 생물 다양성 증진 및 수질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내리문화공원 매력 예가 공간 사업 추진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구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맨발 걷기길 수요에 부응하고자 덕동산 등 11개소에 12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다양한 테마시설 확대 조성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조 공원 여가 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원 여가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공원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2024년 물놀이 놀이터 운영 결과 시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전년 대비 물놀이 놀이터 4개소 추가 운영 및 운영기간 확대로 17개소에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체험 행사로 한박산 중앙공원 뱃꽃 나들이 축제를 금년 4월 뱃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며 내리문화공원 수국 전시회는 금년 6월에 수국 전시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마을 쉼터 중심으로 이용 실태 및 불편 사항을 분석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계획으로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을 쉼터 82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물 개선, 시니어 순환운동시설 및 산책로 등 주 이용층의 수요를 반영하여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권역별 거점 공원 효과적 조성입니다. 모산 은실공원 등 주요 거점 공원의 효과적 조성으로 단계별 우선 개방 추진할 계획으로 모산공원 조성은 2024년 4월 착공으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 계획 구간인 109에 대해서는 약 14만 평방미터를 25년 11월 우선 조성하여 개방할 계획입니다. 은실공원 조성 사업 또한 2026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109 약 7만 평방미터를 금년 11월 우선 조성 및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산초록공원은 2023년 11월 착공하여 별빛 산책로, 유아숲 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3월 착공으로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부분 준공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효율적 조성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산 은실공원 등 15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6,39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심 속 자연환경 보존 및 생활권 내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 중 현재 완료된 부용산 공원 등 5개소 외에 모산, 은실, 불악산 공원 등 10개소 도시공원에 대하여 목표 연도인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녹색 건축 사업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평택 신청사 가칭 서부 출장소 건립입니다. 평택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5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은 2027년 하반기입니다. 가칭 서부 출장소 건립 사업은 2025년 11월 공사 착공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총 사업비 1,817억 원이며 신속 추진으로 적게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 선진 공공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기획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산정과 타당성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공건축 복합화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평택 아트센터 건립 등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관내 미집행 녹지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저희 미집행 녹지 현황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5개 중에 하나는 완료를 해서 이제 4개소가 남았고요. 5개소 다 실시 계획 인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개소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소가 남게 되겠습니다. 25년도에 올해 이제 사업 추진 대상지가 그 34호 용의동하고 가재동인가요?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토지 매입이라든지 소송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요. 금년도 부분은 송탄공단 16호 공단이 조성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잘 좀 계획대로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항만수상가에서 하는 저기긴 한데 해양 생태공원 숲 조성 사업 발주는 우리 저기에서 한 거죠?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본 계획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저희 과에서 2년 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실시한 부분을 항만과로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항만과에서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서 적용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툴은 어쨌든 이 차단숲 자체도 우리 과하고는 이제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협력해 주시고 소통해서 필요한 부분들 그 항만 배후단지 인근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내용이니까 잘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 저기가 아니어도. 예, 소감 알겠습니다. 받아요.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기 정원 문화박람회 이제 10월부터 하는데 뭐 그 우리 행사 내부 뭐 여러 가지 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그 농업생태화에서 하니까 또 농업생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잘 협조 뭐 해서 같이 그 구성이 돼 있죠 TF
예, 그렇습니다. TF 팀을 조직해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주 저기 무대가 이제 농업생태원하고 농업센터가 될 텐데 거기 이제 그 저도 그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 그 도로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도로 상태가 좀 오래돼 있어요. 그 포장 같은 게 그 또 그 뭐 아까 얘기했지만 차선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그래서 그 포장도 좀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 먼저 드리긴 했는데 그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조건 있잖아요. 그 진입하는데 뭐 조명이라든가 그걸 뭐 여기 예산에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관련된 부서에 좀 협조를 구해서 또 그게 10월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뭐 그 8월 말쯤까지는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킹을 해서 뭐 제초라든가 뭐 부분도 있을 테고 해서 좀 그 부분 진입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38국도에서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농업생태원까지 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포장을 비롯해서 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체킹을 해서 좀 협조를 좀 지금부터라도 이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제 투진 단장님이 시장님으로 돼 있으셨는데 네. 이번 지금 곽실과소 TF 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1차 회의를 부시장님 주재로 이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이해 계시는 부분들 곽실과소에서 의견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행사함이 있어가지고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그린웨이 녹색도시 추진 중에 보면 학교숲 조성에 그 개성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개성초등학교 저도 가봤는데 그 뒤 학교 안에 그 부지가 굉장히 넓고 그 안에 보면 그 산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야산이라면 야산인 식으로 좀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는 학교 안에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잘 학교숲 조성이 좀 잘 돼서 그 학생들이나 또 주변에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숲 말고 별도로 그 뒤에 도시공사 소유 땅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도 금년 상반기에 나무 심기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러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좀 또 이게 요새 좀 뭐 팽성 거기 지역도 그렇고 뭐 읍면에 보면 학생들이 점점 좀 줄어들어서 학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냥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저 김순희 의원님도 이제 나온 저기 초등학교 있지만 근데 그게 또 오히려 거꾸로 그 초기에 어려웠다가 또 이렇게 자연 경관이나 자연 불확들이 있어서 오히려 또 그거를 선호해서 그 외부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활성화됐다가 이제 뭐 주변에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뭐 도시개발도 뭐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런 염려도 없지만 이런 읍면들의 그런 초등학교들이 좀 활성화되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살려내서 그런 걸 가지고 좀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좀 잘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원 관리 업무 효율화 도시공사 위탁인데 좀 고민은 돼요. 이게 이제 아직 뭐 의회 본격적으로 아직 하려면 이제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정원이 동결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뭐 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늘릴 수 있는 건 뭐 임기제나 시간 선택제 외에는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의 이제 그 대규모의 공원이 도시개발이나 또 우리가 미집행 그 공원들을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 기존에 비해서 몇 배로 이제 지금 공원을 관리해야 될 면적도 늘어나고 시설들도 많고 또 거기다가 주민분들의 요구 사항은 또 예전보다는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저번에 남양주 갔을 때 남양주는 공원과가 있고 공원 관리과가 이렇게 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평택시는
이 정원을 동결이 돼 있으니까 과를 새로 신설해서 인원을 또 관리과를 만들어서 신설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또 그래서 저는 좀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원이 풀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공원 관리 업무가 바람직한 건지 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일정하게 지금 거점 공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나머지 뭐 소공원이라든가 규모가 일정 공원 이하인 것들은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추진하는 부분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작년도부터 이제 실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신규 공원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업무가 이제 가중되면서 도시공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이제 모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인데요. 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 공업과에서 직영으로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처럼 정원이 동결돼 가지고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 업무보고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2020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까지 오면은 800만 평 정도 돼서 2배 정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저희가 공원과가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에 신설돼 가지고 녹지과가 구분됐었는데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실적으로 이제 정원 이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관리팀하고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조직을 늘려달라고 했지만은 현재 정원이 동결돼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탁 범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31개 시군 중에 화성시에서 지금 도시공사를 일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차례 좀 방문을 했었는데요. 공원 미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소 관리 이런 쪽하고 간단한 소규모 수리 수선 같은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만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계별로 저희가 만약에 정원이 동결되면서 공원이 지금처럼 민간 택지 개발하면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은 만약에 정원이라든지 인력 같은 거라든지 예산이 만약에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면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 저희 공원과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서울시나 뭐 이렇게 광역 단위에서는 특히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좁은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거기 안에 보면 다양한 전문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나마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평택도시공사는 교통 뭐 이게 그냥 시에서 좀 이게 인원 하기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뭐 캠핑장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시공사의 속내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뭐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고민도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제가 말한 건 속도감을 25년 12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좀 어느 정도는 가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정원이 어떻게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 어찌됐든 그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감당하기 없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의 위탁이든 아니면 과의 신설이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 드리고 또 하나 그 권역발 거점공원 이제 효과적 조성인데 이제 뭐 이런 뭐 주요한 그 공원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예산 미확 부분에서 그 어려운 부분인데 추경에 이제 일정하게는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점공원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2026년에 개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금년에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130억, 모산은 40억, 은시는 30억 가지고 200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봤을 때 이제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면 이제 부분 준공가
까지도 고민을 하는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물론 좀 변수가 생겨서 예산이 좀 확보가 된다면 제일 좋은 거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난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순위를 두고 이게 부분 준공이라도 가능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뭐 그 어떤 공원은 그렇게 가는 부분도 뭐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안 된 부분은 향후에 또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거고 또 어떤 공원은 이걸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확보하지 못하면 공원 개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맞게 좀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공원가에서는 고민이에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진행되는 이 사업들도 예산이 필요하게 해서 하는 거지만 좀 향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4, 5년 3, 4년 이제 제가 봤을 때 고비가 한 3, 4년이 고비고 3, 4년 이후에는 공원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일정한 숨통이 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단계는 좀 특화된 어떤 그 전략적 공원들을 평택시 전체에 한 3개 정도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규모도 지금과 같이 10만 평, 뭐 8만 평 이런 7만 평 규모가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외부에서도 그 공원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찾아서 올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으면서 전략적인 형태로 공원들을 뭐 한꺼번에 3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우리가 뭐 두세 개 정도는 전략을 잡아서 또 우선 그럼 하나는 먼저 어디에 가장 적당한 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의 좀 공원 조성도 좀 저는 검토를 해서 그러면 3, 4년 지나서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뭐 사업을 좀 4, 5년 지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에 여러 가지 지금 녹색 건축 사업과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4, 5년 지나면 거의 다 마무리되죠 실제. 그래서 자금에 일정하게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의 좀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이제 산림녹지가도 수목원이든 정원이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로 뭐 3년 후에든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뭐 여기 가까운데 오산에 물안기 수목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갔다 오신 분들이 반응이 좋아. 뭐 그렇다고 그게 대단히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뭐 수목원들도 좀 만들고 그리고 좀 자료 요청하면 50m 넘는 산들이 평택에 100m 넘는 산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50m 산들이 어디고 그 면적이나 위치나 이런 걸 좀 자료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그 해서 좀 주시고 거기가 또 어떤 구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좀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 전략적 공원, 수목원, 정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래서 좀 푸르기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 아이들한테 같이 함께 교육과 학습과 체험과 좀 행복과 여유의 공간들이 좀 또 어르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런 평택시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녹색 건축 사업과는 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 2025 관내 건설 토목 사업 추진위원회 갖고 이렇게 매년 책자를 줘요. 그 부서에서 건설도로과하고 이제 뭐 생태하천과 뭐 안전총과가 해서 토목 사업 전체. 근데 이 공공건축 사업도 일정 기간 동안 좀 책자를 만들어서 갖고 좀 배포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거는 이제 개략적인 건데 좀 그 뭐 기본 설계도라든가 그 이런 뭐 언제 어떻게 해서 하고 해서 좀 이런 형태로 해서
너무나 많아서요. 이게 갖고 다 있으면서 좀 틈틈이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근데 갑자기 평택 학센터는 이게 공원 내에 있는 걸 기존에 있는 걸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평택 학센터 건립이라고 국제문화국의 고덕 역사공원에 주요 공공 건축 사업 추진에 있던데. 그 위치는 그 아파트 앞쪽에 별도로 부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덕 역사공원이라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간 거고 설계 공모 중이에요? LH 공원에서 설계 공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LH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그 국제문화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고덕 역사공원 기존도 리모델링 공사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설계 들어가는 이상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LH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국제문화국에서 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시 예산을 봅니다. 예. 60억의 예산이라 지금 이렇게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오는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평택고 수상 스포츠 센터는 아직 설계는 안 하, 수자 심사 의뢰한 상태예요. 요거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국제문화국의 관광과? 고민 이게 뭐 녹색건축사가 이걸 하는 건 아닌데 고민은 뭐냐면 거기에 수질 개선 사업에 문제 있잖아요. 우리 중점 뭐 관리 저수지 중점 저수지 관리 저수지 뭐 중점 저수지를 해서 관리하겠다. 이 부분의 사업과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글쎄 이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움과 고민은 있는지는 아는데 예산을 이것도 439억인데 과연 이게 대중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건 공유재산 심의 받았나요? 수상 스포츠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지금 포승 복합 체육문화센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설계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됐다고. 기획 설계 용역이 좀 착수 24년 1월달에 좀 착수해가지고요. 기획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획 설계 용역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26년 상반기에 착공하려면 올해 기본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올해 해야죠. 이제 올해 하면서 어차피 기본하고 실설계 하면은 뭐 빠르면 뭐 7, 8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그러면 4, 5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도 확보 안 된 것 같은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거. 그다음에 이 치매 담당 공공요양원 증축은 복지국인데 이건 아직 착공은 멀었는데 이 증축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 전담 공공요양원 증축은 저기 도립병원이에요. 여기 시립 우리 청북 쪽이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그거는 네. 하도 많으시니까 뭐 제가 봐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임하는 거 하기도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어떤 양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해서 좀 나중에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책자 만드는 거 건설 토목공사 사업 현황 책자처럼
되어 있는 거의 필요성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항만수산과도 그렇고 체육공원들은 또 체육시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사실은 녹지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과를 좀 망라하고 협조를 해서 한 권의 책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체육과에서만 또 이렇게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좀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향후하겠다라는 내용을 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준비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자료를 찾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까 해양 생태공원 숲 조성 그 이야기도 했던 게 약간 이제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보고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고리고 관심을 가져야지 이제 놓치지 않는 부분이 항만수산과는 또 전문 항만 쪽에 대한 전문과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이라도 서로 알고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친수 숲 공간은 15만 평이고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번제근린공원도 파크골프장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물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체육시설팀에서 하는 거고 그 밖에 나머지는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체육시설에서 파크골프장 18호를 해달라는 수요가 있어서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하고 번제공원 내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제 실적으로 요금을 받고 해서 이원화돼 있어서 자꾸 얘기가 있어서 아예 조성계획에 체육시설 용지로 해가지고 거기 부분을 구분해가지고 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협의가 했습니다. 면적이 어디가 더 커요? 저희 공원과가 훨씬 큽니다. 근린공원 쪽이 더 큰 거예요. 네네. 여술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근린공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체육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체육공원으로 좀 변경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 사업도 좀 세부적인 내용들 해서 추진 현황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들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평택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 되자마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인데요. 이것에 제가 좀 사업 전반적인 사업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조성을 위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도시녹화 적용 범위에 마을 공동 골목길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실적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마을 짜투리탕을 이용해서 숲을 쌈지숲이라는 이런 부분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쌈지숲은 또 별도의 내용인 것 같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민 참여형 도시숲의 확대는 물론 필요한 내용이고 잘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 정원 박람회도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고 그것이 계속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유지가 계속 되려면 사실은 마을 안쪽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숲 가꾸기, 정원 가꾸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계획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안길이라든지 짜투리 땅을 활용하고 물론 이제 대규모 아파트 이런 곳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각각의 마을에서 그 마을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고민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행복숲이라고 해서요 1000개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따로 좀 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한번 좋을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아까 유승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 정원 박람회가 저희가 개최하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요. 뭐 우려하는 거는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실 줄 알고 평택이들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 농업 생태원을 사는데
또 거기에 대한 뭐 환경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도 다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서 우수한 시민평가단이 전부 다 우수한 성적을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뒤에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또 거기에 생활 민착견 뭐 생활숲 실외 정원도 있고 경기도 마을 정원 조성을 해갖고 4억 5천만 원이 근데 마을 정원 2개소에 있어요. 이게 주로 어디죠? 지금 마을 정원수로 확정된 데가? 예, 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원 박람회가 개최되는 네. 농업 생태원하고 오성면의 마을들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연결하는 마을 도로의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마을 정원을 한 개소 시민 주도형으로 만들고요. 또 한 개소는 저희 박람회장 내 쪽에 공공형으로 이제 시민 모두 함께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요. 그 내 쪽에 마을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2개소 해갖고 이건 뭐 정원 박람회하고 같이 아마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어지는 거를 사업인 거를 생각하고 저희 평택시에 그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행복정원단 인원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정원단은 저희가 25개 읍면동에 있는 그 저기 청년들이라든지 부녀자 뭐 그리고 뭐 또 어르신 분들이 다 합동을 해서요. 저희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 농업 정원 박람회 뭐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러는 우려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시민 정원사회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연말에 발족을 했고요. 그 부분도 한 70여 명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도시수 부분도 같이 정원과 함께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한다면 그 인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이제 공공 저기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나무 재선 병충해나 뭐 대책본부나 아니면 보호수 관리가 뭐 73개소가 있는데 보호수 관리 외과 수술이나 뭐 전등 해갖고 보호수의 병충해 정도는 피해 정도가 보호수에도 피해 정도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보수가 크게는 이제 늘어나진 않고요. 보수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뭐 풀깎기라든지 전정을 해서 수목의 자람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나무 심기도 있고 그런데 나무가 뿌리가 잘 내리지 않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변이나 그런 피해는 저희 평택은 많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목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봄에 식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사업 외에 다른 데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여름철이나 이런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사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문이라든지 그분들과 협조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를 잘해서 하자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사율은 얼마 정도 되죠? 평택시를 보면 저희 크게 뭐 저희가 이제 바람길수 예를 들면요, 저희가 한 고사율이 한 3-4% 정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 좀 드리면요. 이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나무 심었을 때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고사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도로보수에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가서 인수인계를 받아놓고 가서 보면은 하단부가 뭐 잡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계석 칠 때의 시멘트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돼 가지고 고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사율이 좀
있는 데가 제가 몇 군데 저는 민원을 받은 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건 다음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고 생활권을 침해하는 위험목 제거 이 위험목도 그 마음대로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는 시민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하면 무조건 제거는 빠른 시일 내에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험목이라고 해서 바로 그 나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고 그 소유주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크게 바로 위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동의를 얻으면 토지주가 제거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은 제거는 되는 거죠? 예, 뭐 요번처럼 이제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요,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없고. 진짜 위험성이 있어서 도로변이라든지 시민들이 다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서 배다리 특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 보전 수질 개선, 내리문화공원, 그다음에 맨발 걷기, 뭐 다양한 테마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다리 여기엔 나와 있지는 않은 건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다리 그 지금 나무 부러진 거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있죠? 일부는 지금 다 했고요. 추가로 또 이번에 폭설 때문에 한 거 있어가지고 네. 다 마무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고 지금 공사 중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다리 LED 수국은 설치한 연도가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2022년 9월경입니다. 9월이에요. 네. 뭐 특적금이나 교부금으로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민원 많은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몇 번을 받았고 제가 봐도 좀 환경적으로나 이게 우리 뭐 기후 환경 호르몬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데 이런 건 평택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도 네. 당초에 이제 15억 이제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100% 받았는데요. 야간에 이제 거기가 도시 안쪽에 있다 보고 거점공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남양주시가 저희보다 1년 먼저 설치했습니다. 근데 남양주시가 인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 가봤더니 남양주도 잘해놓고 저희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LED 수국이 인공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다음에 그 LED 꽃 같은 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져서 배다리 공원 토양 오염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저희도 이제 도입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거 도입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플라스틱 성분 검사는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네, 그거 네, 안 좋은 거 아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맨발 걷기도 점차 많이 생기는데 맨발 걷기에서 또 뭐 유해 물질이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저기 좀 면역력이 약하신 분 같은 분들은 뭐 파상풍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맨발 걷기 초입에다가 뭐 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할 거 또 본인들이 저기 미리 방치해야 될 것은 미리 뭐 주사를 맞든지 뭐 그런 거 오랫도록 계속 걷는 거는 좋지만 또 건강도 유의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미리 좀그 안내 표지판 같은 안내 거, 표지판 예.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자전거 도로는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옆에 그 수목들이 저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지금 용역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자전거 도로 관련해 가지고 수목 피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용역하고 아니 이런 건 피해가 없습니다. 아니고 지금 보면 그 수목들이 뭐 굉장히 잡목도 많고 도로는 잘 돼 있는데 옆에 그 가로수 자전거 도로 가로수가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잡목들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 억새나 갈대 그들이 상당히 보기 좋은 광경들이 있는데 그것들 인해서 보이지 않고
또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전거 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안전에도. 그 관리도 관리비가 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수목 관리를 좀 하면은 보기에도 좋고 특화 자전거 거리가 되지 않을까. 거의 뭐 제방 쪽이에요. 제방 쪽인데 구간 몇 메다 몇 메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자전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저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 차단 수비라든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종 관리를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제방에 수목시켜져 가소처럼 수목이 시켜져 있는 부분은 지금 5선 강변에 느티나무가 가로수처럼 심겨져 있고 그 가운데에 이제 자전거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가로수 관리하면서 제초 작업을 해 주는데요. 그 외에 이제 수목이 안 시켜져 있고 그냥 일반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이 있는 부분은 저기 자전거 도로 부서에서 그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거 도로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네.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제 자전거 도로 팀이나 그 과에서 관련 과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실 때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좀 나무를 식재를 해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팽성대교 옆에 쪽에는 저희가 그 시민들이 기증하신 수목을 식재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면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설로 그 근린공원이나 그 소나무들이 많이 꺾인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의 가로수라든지 녹지 부분은 민원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녹지라든지 공원 내 쪽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파악은 지금- 다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저희 녹지 쪽은 거의 다 파악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 쪽은 저희가 2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은 저희가 이미 발주를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속은 자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좀 뭐 문제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부용산 근린공원에 민원은 접수가 됐나요? 거기 꺾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부용산하고 덕동산이 소나무가 좀 많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도 다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에서 저희가 3억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무를 전도된 나무가 한 400그루 정도 되는데요. 저희 공원 내에 파악된 게. 그리고 부분 가지 잘라진 것까지만 한 800그루 정도 되는데요. 400그루 전도돼 가지고 산책로에 주요 산책로에 있는 부분은 다 지금 산책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정리를 했고요. 다만 나무가 잘라서 공원 내에 좀 한쪽 평근에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다 쌓아놨는데요. 그거 같은 거는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봄철까지는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봄철까지. 네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산림률은 집계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녹지율이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나무는 많이 심고 관리는 많이 하고 정원도 많이 조성이 되는데 어떤 데이터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예, 그분은 저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올까요? 최대한 빨리 저 자료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정원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쌈지숲이나 뭐 옥외 정원이나. 근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도 있지만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복지센터에 이런 교육이 좀 돼서 충분히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찾아가는 정원 그 양성 과정이 좀씩 있었으면 좋겠다.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교육비가 들어가겠지만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영향이 못 미쳤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요. 찾아가는 그 양성 교육 과정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좀 계획이 쓰면 과장님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작성을 했어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명입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오전에 오셔가지고 한 6시간 기다리셨나요? 좀 몇 가지만 기타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예산 집행서를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사용이 28억 7,500만 원. 그게 무슨 내용이죠? 성립전 예산? 예, 저희 이제 산림농지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이루어지는 정원 박람회 내에서는 물의 정원 조성비가 이제 성립전 예산이 이제 네. 7억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숲의 실외 정원 부분이 먼저 5억입니다. 사전 업무 보고 하신 거죠? 저번에 이제 별도로 한번 네.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막마을 마을숲 조성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4억 7,700만 원입니다. 예.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지난해 2월액이 약 한 552억, 그 성립전 예산이 28억 7,500 해가지고 25년 본 예산이 677억 9,700 이렇게 해서 총 1,258억 7,800만 원 예산을 올해 이제 세우셨는데 또 여기 예산 외에 또 추경 예산이 또 올라오죠? 우리 소장님. 이번에 아무래도 우리 녹색 건축 사업과하고 공원과는 아무래도 추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에 대한 그 조성비를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추경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추경 일정이 한 4월 말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기정원 문화박람회가 이제 10월 달에 개최가 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행사로 꽃박람회를 계속해서 이제 해 오고 있는데 그거를 꽃박람회하고 그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기정원 문화박람회하고 이렇게 꽃박람회를 좀 늦춰가지고 개최 일정을 좀 늦춰서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꽃이라는 게 이제 봄에도 많이 이제 개화가 되지만은 가을 꽃도 많이 개화가 되고 지금 이제 그 따뜻한 기후 때문에 뭐 좀 꽃박람회 일정이 좀 앞당겨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5월 초에 했는데 4월 뭐 중순이나 이렇게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이렇게 앞당겨지는데 그런 연구는 아직 안 해보셨죠? 같이 농업센터하고 협의는 안 해보셨죠? 근데 요 사업은 이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전년도에 설계비를 먼저 주고 실제 사업비는 본예산에 태울 수 있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 세워져 있는 꽃박람회하고는 좀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제 도하고 예산을 꽃박람회 예산이 따로 있고 우리 저기 경기정원 문화박람회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산이 2028억 한 20곡 되죠. 박람회 예산이. 그렇고 이제 꽃박람회가 예산이 얼마 제가 아직 그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플러스를 해서 같이 있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은 했었는데요. 지금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 셔틀버스 그 운행 계획은 있는 거죠? 순회버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교통 불편을 안 겪게끔 그런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그 폭설로 인해서 가로 주변에 녹지의 그 수목들이 많이 파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파손된 저기 수목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날 좀 풀리면은 바로 그 전지 작업을 해서 뭐 아주 심하게 파손된 거는 벌채를 해야 되고 좀 더 보기가 흉하니까 좀 바로 그 전지 작업을 해서 좀 정리정돈 좀 깨끗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다음은 좀 공원가 그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을 보니까 약 한 9억 3,700만 원 정도 주민참여 예산에서 사업비를 올렸어요. 네네. 이런 부분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은 사실 그 용도나 목적이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적인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을 조금 앞당겨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고 싶은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제 공원과에서 태워버리면은 물론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주민들 뜻입니까? 아니면 이게 공원과에서 좀 요구를 한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 네. 주민들하고 이제 고덕 구청련하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하셔가지고 의장님도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격려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나 인력은 거기에 비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하다 보면 실링제로 해서 한계가 있는데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게 저희 목적사업에 맞아가지고 공원과에서 당연히 계획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적으로 예산을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해주신 부분도 저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 한 가지만 더 아까 방금 전에 그 김순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그 수국 그 조화 그거 이제 그 저수지 주변에 이제 많이 그 사업을 해놓으셨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많이 쏟아져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으로는 그게 수국 그 부스러지는 게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캡을 바꾸는 게. 그 전체적으로 다 바꾸려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주민들이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외면받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당초 목적대로 이게 이제 수국이 반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되면은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기에 철거를 해서 어차피 뭐
해마다 이제 그 수국의 그 꽃 모양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가는 건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보기 싫어서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올 거예요. 그 미리 그냥 조기에 철거를 하고 다른 뭐 조형물이라든지 환경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부분에 인위적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게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게 시설 투자를 저희가 한 지가 3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산 낭비로 해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다가 경기도 감사관실에 컨설팅도 받았는데요. 일단은 시설물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저희가 노후되면은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철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게 유치 기간이 3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3년 이상은 유지해야 되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설치한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게 보고하는 게 지금 3년 동안은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애물단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기억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낙하가 돼서 바닥에 낙하가 돼가지고 어떤 그 이런 일반 식물 같으면은 사궈가지고 뭐 밑거름이라도 쓰고 그럴 텐데 이게 좋아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 유발을 하는 그런 형태니까는 좀 그 방법도 한번 사전에 3년 이제 유치 기간이 지나서 보존 기간이 지나서 되면은 사전에 철거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니 뭐 이제 그 모산저수지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 보기 안 좋다고 바닥에 많이 허옇게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 녹색건축사업과 아까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공공사업이 지금 여기 그 책자에 보면은 총 41건이에요. 42건. 예산이 1조 226억. 이거 저기 재원 조달 다 돼 있는 거예요? 예산 다 돼 있습니까? 다는 안 돼 네. 있습니다. 몇 프로? 이건 단계별로 지금 시작한데요. 네. 뭐 이렇게 몇 프로까지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지금 일단은 기획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설계에 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공사 건설사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기가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우리 평택시의 자부담이라든지 증가된 금액을 우리가 또 시공사한테 더 줘야 되는 입장도 나오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1조 226억이 딱 한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워낙 광범위하니까 공사 구간이 광범위하니까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실 텐데 이번에 그 부실공사 우리 건축학과에서도 부실공사 조례도 또 발의를 했고 근자에 또 뭐 안 좋은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아트센터. 그건 어떻게 뭐 원인 파악이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건가요? 근로감독관 노동부하고 이렇게 잘해서 예, 지금 1차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2월 말경에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다시 또 점검을 할 현재 그럼 겁니다. 공사 중지된 상태 아닙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고 난 장비에 대해서만 중지가 됐고요. 저희 직원들이 어제 저번 주부터 나가서 다시 한번 안전 그 서류라든가 현장 확인 더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사고 현장은 좀 인력이 딸리더라도 자주 그 현장을 좀 순찰을 해서 감독관 분들이 순찰을 해서 감리단하고 그러니까는 그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그 건축 그 하시는 분들 그 나태한 그런 행동 못하게 잘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뭐 명식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사고가 또
재발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는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잘못되면은 우리 대표님이 다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현장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손남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배다리 생태공원 그 조화는 좀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신다고 하셨고 차후에는 그 인위적인 어떤 뭐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조화 이런 것들은 좀 사용하지 지양하시고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시고요. 민원이 안 그래도 많기는 한 상황이니까.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평택도시공사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